더 배움 합격의 공식 약속의 이름 최승건입니다. 자, 고려 시대 중세로 넘어가야 되겠죠. 고려의 학문과 과학기술 217쪽에 나와져 있는 그런 내용들, 이제 한 나라의 특징으로 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 고대 뭐 고려 백제 신라 발해할 때처럼 그렇게 좀 복잡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좀 심도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 주의하시면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이제 유학이죠. 유학. 유학은 이제 중국에 있는 학문이고 공자왈, 맹자왈 했던 그런 학문이고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삼국 시대 때도 이제 유학을 들어오긴 했었죠. 그러나 이제 뭐 심도 있게 다루는 부분은 아니고요. 이제 유학을 이제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던 것은 이제 고려 시대다라는 겁니다. 고려 시대. 그래서 유학과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광종 때 과거제를 실시했어요. 누구의 건의를 받아들였죠?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과거제 실시했죠. 그럼 이 과거제가 왜 유학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과거제에서 유학 시험 보니까 그러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국자감, 국학을 설치했다. 국립대학이 이게 누가 했습니까? 성종 때 국립대학을 설치했죠. 또 이제 최승로의 시무 28조에서 유교주의에 입각한 통치제도를 마련했다. 특히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내용에는 이제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불교보다는 뭐를, 유교를 조금 더 중요시 여기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시무 28조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고려 중기로 가보겠습니다. 고려 중기. 이제 고려 중기 때는 이제 유학이 정부 차원에서, 국가 차원에서 이제 융성했던 것이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 좀 융성했던 부분들이 나타나져요. 문종 때 해동 공자라고 불리웠던 누가 있습니까? 최충이 있죠. 최충이 9개의 사교육 기관을 세웠어요. 문흥공들을 포함해서 9개의 사교육 기관을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인종 때의 김부식은 뭐를 했습니까? 여러분들 너무 잘 아는 삼국사기를 저술했죠. 이 삼국사기가 어떠한 논점에서 기술이 된 겁니까? 여러분들, 유교적 사대주의였다. 그래서 이제 유학과 삼국사기가 깊은 관련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고려 말기로 들어가 볼게요. 이제 고려 말기로 들어가 보면은 성리학이 전리가 된다.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 성리학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이 성리학도 유학을 공부하는 학문인데, 성리학은 바로 이제 뭐로 돼 있어요? 이제 성과 성질과 뭐로 이치로 되어 있다 해서 성리학이에요. 성질과 이치. 그럼 이 성리, 그럼 뭐의 성질과 우리 마음속이 전부 다 뭐예요? 우주 만물이죠. 모든 우주 만물의 근본 본성과 이치를 밝히는 학문이 바로 굉장히 철학적인 것이죠. 성리학입니다. 성리학. 그래서 이거는 맨 처음에 누가 했느냐? 남송 때 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명 주자학이라고 불려지는 거죠. 주자학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여기 나오죠. 인간의 심성과 우주의 원리를 탐구하는 그런 학문이다. 그래서 성리학이죠. 성리학. 그래서 처음에 누구 때? 충렬왕 때 이제 송나라 망하고 원나라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안향이라는 사람이 충렬왕 때 처음으로 도입을 했어요. 원나라에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이재현이라는 사람은 그 이후에 원나라의 망건당을 만들었는데, 이 망건당 만드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셔야 돼요. 어떤 부분, 누가 만들었느냐, 어느 임금 때 만들었느냐, 거기에 중요합니다. 누구예요?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충선왕입니다. 충선왕. 네, 충선왕이고요. 공민왕 때는 이제 성균관. 이 국자감이 이제 성균관으로 바뀌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바뀌죠. 국민왕 때. 이색이라는 사람이 이 성균관에서 성리학을 열심히 가르치는데, 그의 제자들이 정몽주, 정도전, 이런 권근이에요. 근자가 빠졌네요. 권근 등을 가르쳤다. 나중에 뭐 정몽주하고 정도전은 서로 이제 앙숙관계가 됩니다만, 그래서 고려 말기에는 이때 진출했던 신진 4대부들이 이 성리학이 자기네들의 어떤 학문적인 바탕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소학이라든가 주자가래 이런 것들을 중시하게 되면서 권문세족의 어떤 그 부정, 부패, 비리 이런 것들을 비판했죠. 그래서 새로운 국가의 이념으로 삼았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제 나오는 조선이라는 국가에서는 성리학이
으뜸 학문이 되는 겁니다. 으뜸 학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2단 취급해 버리는 거죠. 자, 교육 보겠습니다. 교육. 고려 초기 때 아까 나왔던 부분이죠. 성종 때 국자감을 설치했어요. 국자감. 자, 국자감. 여기 이제 이 표를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문무관 7품 이상의 자제가 입학하는 국자학이 있고요. 태학이 있고, 태학, 여기 국자학, 태학, 그 다음에 사문학. 사문학 같은 뭡니까? 유학부예요. 유학부. 유학부. 그 다음에 하급관리나 서민이 입학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기술학부가 있어요. 기술학부. 기술학부. 그래서 유학, 서학, 산학 이런 것들을 다룬다. 이것이 이제 다 합해서 몇 가지입니까? 6가지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경사육학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경사육학이라고 한다. 그러면 지방에는 뭘 뒀어요? 지방에는 향교라는 것을 두었어요. 어찌됐건 최고의 교육기관은 국자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 표를 중요시 여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어떤 부분이냐면 제가 늘 강조하는 거지만 나중에 이제 국자감이 뭘로 개편됩니까? 성균관으로 개편이 되잖아요. 이 성균관에서는 나중에 성균관에서는 얘네들 다 가르치는데 뭘 안 가르쳐요? 이거 안 가르쳐요. 조선과 고려의 차이점은 조선에서는 조선의 교육은 뭐 오로지 뭡니까? 온리 뭐예요? 온리 유학이에요. 유학 성리학이에요. 성리학이에요. 이것만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서당에서부터 그 다음에 뭐 지방의 이름은 똑같은 거예요. 향교에서 성균관까지 다 유학만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최고예요. 최고. 요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걸 보시면서 구분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아니 그러면 뭐 조선시대에는 뭐 이런 것들 안 합니까? 이런 것들 안 해? 하죠. 안 할 수가 있나요? 하죠. 그럼 어디서 합니까? 해당 관청에서 한다라는 얘기예요. 해당 관청에서 열심히 실시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고려 중기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들도 이제 교재를 한 장 홀라당 넘겨서 사학의 발달, 사학 아까 이제 얘기했던 최충의 구제학당, 문헌공도. 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이런 사람들 비롯한 사학 12도가 융성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가 공교육은 쇠퇴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사람들이 왜 이런 교육들이 왜 사학이 공교육보다 더 융성하게 됐느냐? 이 사람들이 거의 다 지공고다라는 얘기입니다. 지공고가 뭐였죠? 과거 시험이 감독관이었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과거 출제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그냥 돈 싸들고 너도나도 몰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좋은 성적을 거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학이 쇠퇴하게 됩니다. 찌그러지게 돼요. 그래서 관학을 좀 진흥시켜야 되겠다 해서 숙종 때 서적포라는 것을 두었어요. 서적과 관련된 것이죠. 장학재단. 예, 서적과 관련된 거. 그 다음에 장학재단이 뭐를 뒀어요? 양형고를 두었다. 어진 선비들을 양성하는 뭡니까? 장학재단이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국내에는 청양각, 보문각 같은 도서관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경사육학, 아까 경사육학 있었죠? 6가지의 학문. 이것이 어느 임금 때에 숙종 때에 정비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려 말기로 가게 되면은 충렬왕은 국자감을 뭘로? 성균관으로 계칭을 하고 처음으로 계칭을 했죠. 원래는 성균관이 아니라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균감이었죠. 성균관으로 됐던 거, 정식으로 성균관으로 됐던 거는 또 역시 누구예요? 충선왕이에요. 자, 그리고 성균관에 공자의 사당의 문묘를 설치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역사 보겠습니다. 역사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고려 초기에는 고구려 계승의식이 뚜렷했습니다. 그래서 왕조실록이라든가 칠대실록, 태조에서 목종까지 이거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목종까지 편찬됐으나 전해지지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전해지지 않는다. 고려 중기에는 구삼국사를 기본으로 해서 옛날에 있었던 삼국사를 기본으로 하는 뭐가 나왔어요? 김부식의 삼국사기가 나왔다. 이게 중기 때죠. 그래서 본기, 그 다음에 연표,
흐름이죠. 그 다음에 지, 어떤 제도라든가, 그 다음에 뭐 신하들, 잘 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열전,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삼국사기를 기와 전으로 있다 해서 기전체라고 하는 겁니다. 기전체. 이거는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뭐였어요? 유교적 4대주의였죠? 그죠? 유교적 4대주의였어요. 그러면 김부식이 이것을 유교적 4대주의로 저술했던 배경에는 바로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묘청의 서경천도 운동이 있었다. 묘청이 굉장히 자주적이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반대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반대하는 그런 어떤 입장의 그런 관점에서 삼국사기를 저술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현존하는 우리나라 역사책 중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다. 자, 그러면 무신직공기로 하겠습니다. 무신직공기. 민족적 자주의식을 바탕으로 했다. 특히 이제 뭐 몽골의 침입 때문에, 그래서 뭐 이규보의 동명왕편. 자, 동명왕편이라는 역사책입니까? 아니죠. 시죠. 역사를 다룬 시죠. 이런 시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서사시라고 그러죠. 서사시. 대서사시입니다. 대서사시. 서사시. 각후는 교종의 입장에서 해동 고승전, 예, 우리나라의 아주 유명한 스님들, 이런 것들을 저술했고요. 고려 말기 가겠습니다. 고려 말기 가게 되면은 이제 원나라의 간접적 지배를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자주적인 어떤 사관,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다. 충렬왕 때 일련의 삼국유사, 그 유명한 건 삼국유사. 그 다음에 이승휴예요. 이승휴예요. 제왕홍기, 왕들의 역사, 예, 당군부터 발해까지. 그래서 신라 중심 사관에서 탈피하고자 했던 것이죠. 왜 이제 우리가 신라, 좀 이따가 이제 뭐 삼국사기하고 삼국유사를 뭐 비교를 하겠습니다만, 신라 중심 사관을 갖는다는 것은 꼭 이제 중국의 신경을 건드리지 않는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신라의 영토가 단 한 번도 대륙으로 진출했던 적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성리학적 유교사관이 있습니다. 성리학적 유교사관. 요게 이제 어쩌다가 시험 문제 나왔는데, 어쩌다가 시험 문제 나오는 거니까 제가 별 표시를 하염없이 해드릴게요. 정통의식과 대의명분, 그래서 이재현의 사략이 통사로 형성이 되어 있다. 요거 이재현의 사략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이제 삼국사기와 삼국유사가 비교가 되어 있는 거죠. 이거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그냥 맞추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기서 틀리시면 안 돼요. 삼국사기 역사사자예요, 이게. 그 다음에 삼국유사 할 때 사자는 여러분들 역사사자가 아니라 뭐예요? 일사자입니다. 일사자예요, 한자로. 일사자. 자, 요게 이제 굉장히 중요해요. 삼국사기는 김부식이 지었고 인종 때 기전체였죠. 그리고 삼국부터 다른 정사입니다. 정사. 자, 신라계승시를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유교적 사대주의고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다. 신라계승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원래 고려의 국호가 고구려를 이어받는다 해가지고 진취적인 그런 어떤 의미로 고려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가지고 신라계승을 했어요. 금나라를 쳐야 되겠다. 그러면 당시에 기득권 세력이었던 이 개경파에 있었던 김부식 같은 경우에는 전쟁을 또 해야 되지 않습니까? 전쟁을 또 하다가 보면은 또 이제 세상이 뒤집힐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전쟁하는 걸 바라지가 않아요. 그래서 서경파하고 싸웠던 것이 바로 그런 이유죠. 그래서 신라기승을 가지고 있었고요. 삼국유사는 일련이 고려 말기에 충렬왕 때 야사체입니다. 야사체. 그러니까 민간에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들을 죄에 끌어 모아가지고 여기다 실은 거예요. 그래서 기사 본말체와 유사하다. 기사 본말체라는 게 뭐냐면요, 기사. 우리가 신문 기사 있잖아요. 어떤 사건 중심으로 이렇게 쓰잖아요.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예, 기사 본말체. 당군부터 수록이 되어 있어요. 고조선 계승의식이고요. 그리고 민족적 자주사관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의의를 든다면 현존하는 우리나라 역사책 가운데서 단군 신화가 수록된 역사책 가운데서 가장 오래된 역사책이다라는 의의를 들 수가 있습니다. 자, 도교 보겠습니다. 도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 할 때
고대 할 때 도를 아십니까? 도를 아십니까? 그거 제가 설명해 드렸죠. 노자장자, 노장사상, 자연에서 놀장, 그리고 무의자연사상이죠. 불로장생, 현세구복 추구합니다. 불로장생, 죽어봐야 소용없다. 그래서 내가 오랫동안 아프지 않고 오랫동안 사는 게 중요하다. 불로장생, 그리고 현재에서 복을 추구하자. 그러면서 이제 나라의 안녕과 왕실의 번영을 기원을 하는 것이 이제 도교로 발전하게 되는데, 하늘의 제사를 지내는 도교, 초제가 거행이 된다. 초제가. 도교 사원도 만들고요. 누구 때? 예종 때. 요것도 시험 문제가 가끔 튀어나온다라는 겁니다. 출제가 된다는 얘기예요. 초제. 예종 때. 네. 우리가 저기 그 강화도에 가면 만해산에 초제 있잖아요. 예, 그거 얘기하는 거. 하늘의 제사 지내요. 하늘의 제사. 자, 그 다음에 팔관회. 이 팔관회가 원래 불교 행사죠. 불교 행사인데, 이 팔관회는 원래 불교 행사인데 불교 올림픽이라고 보시면 돼요. 불교도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도교도 들어가고, 민간 신앙도 들어가고, 그래서 아주 희한한, 돈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는 그런 일종의 불교 대회입니다. 불교 대회예요. 전국적인 규모의. 태조 왕건은 팔관회를 중요시 여겨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최승로는 팔관회를 등한시 여겨라 라는 말은 좀 그렇고요. 팔관회를 좀 거기에 지출을 좀 줄여라 라고 이야기를 했죠. 자, 고려의 도교 풍속 사료에 나와 있는 거 보겠습니다. 태자가 안경공 왕창을 맞이하여 잔치하고 풍악을 올려 밤을 새웠다. 나라의 풍속이 도가의 말에 의하여 매번 이날이 되면 반드시 모여 마시고 밤이 새도록 자지 않았다. 이것을 경신을 지킨다라고 한다. 도교 풍속과 관련된 겁니다. 도가의 말에 의하여. 그죠? 자, 이것이 도교다. 자, 그다음에 풍수지리설. 이건 뭐 너무 잘 아시는 지형의 형태에 따라서 인간의 길흉 화복이 결정이 된다라는 것이 이제 풍수지리설이죠. 신라 말에 도선에 의해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도선은 누구의 스승이죠? 왕건의 스승이었죠. 그래서 도참사상과 결합해서 고려 시대에 널리 유행하는데, 그 영향으로 송악이 굉장히 좋은 땅이다 해서 송악에다가 수도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북진정책, 그 다음에 묘청의 서경천도운동, 서경길지설이죠. 평양. 그 다음에 한양도 좋은 땅이야 해가지고 남경길지설. 그러면서 원래 삼경제도가 있었는데, 삼경제도가 개경, 그 다음에 서경, 그 다음에 동경이었습니다. 동경은 원래 신라의 수도였죠. 경주죠. 그래서 나중에 얘를 빼버리고 뭐가 됩니까? 남경, 오늘날의 한양, 남경을 두었다. 이 남경과 관련된 사무소, 그러니까 관청을 두었던 것이 오늘날의 청와대 자리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풍수지리설도 굉장히 중요시 여겼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고려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요, 나중에 이제 조선시대 할 때 공부를 하겠지만, 고려가 조선에 비해서 학문이라든가, 그 다음에 문화라든가 예술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사회 관습이라든가 신분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조선에 비해서 비교적 더 관대하면서 다양하면서 포용적이었다라는 겁니다. 포용적이었다라는 거예요, 고려가. 예, 그것을 여러분들이 아마 느끼실 겁니다. 예,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고려의 문화, 예술, 뭐 건축, 공예, 또 이제 고려의 찬란한 문화와 또 예술을 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네요. 건축, 문예,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고맙습니다.